자, 이 시간에는 요 책을 가지고 해독. 절반 정도만 오늘 이제 할 건데, 요 책 해독 시리즈입니다. 해독 시리즈. 영혼 유괴 재청소. 그래서 이제 홍동주 씨가 이제 쓴 책인데 좀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다시 제바닥에서 만들 겁니다. 네. 이제 이쪽은 그냥 이제 해독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독이 왜 필요한지 이걸 보고 나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독 프로그램을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와. 간 해독, 혈액 해독, 그다음 기관지 해독, 피부 해독, 그다음 장, 아까 심장 해독. 그런 프로그램이 다 이제 저희들이 한약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명상을 통해서 정신, 영혼의 해독까지 이제 돼 있죠. 끝나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정신의 해독은 마지막에 이 접촉물 마사지가 핵심이에요. 접촉물 마사지가.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가서 뭐 창문 조금만 열어볼게요. 그래. 제가 조금 이게 제가 기관지가 좀 문제인지 드릴까요? 답답하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좀 열고 오세요. 자,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더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네. 과학이 발달한 만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조개의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네. 석유화학에서 다 모든 물질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저기 마트에서 부대찌개 사서 또 부어갖고 끓여 먹기도 하고 편한 세상이죠. 근데 그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 뭐 이상이 들어가 있고 독이 들어가 뭐 있지. 소세지 뭐 이런 거 네. 들어가. 소시지도 마찬가지고. 난안 먹어. 그렇죠. 그다음 고기 같은 것도 어때요? 돼지고기도 어떻게 있을까요? 다 항생제 먹이서 키우고 그러니까 사료가 문제. 안 좋은 거 키우고 또 못 움직이게 해야 살이 잘 찌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완전히 사육당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돼지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자란 돼지예요? 아니면 불행한 돼지예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뭐 그 돼지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걸 먹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맛있다고 먹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돼지고기가 색깔이 안 이쁘면 안 되니까 또 발색제도 또 예예. 뿌려주고 아유. 썩지 말라고 방부제도 넣어주고 그렇게 오잖아. 닭도 마찬가지. 닭도 진드기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드기 붙지 않도록 이걸 뿌려. 그럼 그게 계란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사료도 뭘 줘요? 항생제를 섞어서 준다. 좁은 장소에도. 그렇죠. 좁은 장소에다가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이라는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면 편할수록 독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독의 세계. 특히 여러분, 요 피부, 비누, 세제, 뭐 주방 세제 다 뭐가 있어요? 다 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의 종류를 보면은 발암 물질이 한 1,500가지가 있답니다. 1,500가지. 석유, 화학 제품, 식품 첨가제, 식품 방지제, 약. 우리가 먹는 약들도 다 뭐예요? 양약.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유.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합성품이잖아요. 네. 그죠? 비타민도 합성품이에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비타민.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기오염, 생활용품, 농약, 신진대사, 노폐물, 담배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발암 물질 중에 석유, 화학 물질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독의 유입 경로를 보면은 자 눈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눈, 그죠? 눈. 네. 그다음 피부, 코를 호흡하면서 호흡기로. 그다음에 입으로 먹어서, 그죠? 그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눈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피, 이걸 이제 피부는 경피라고 그래요, 경피. 그래서 경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부는 해독 효소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배출은 10%밖에 안 돼. 90%는 이체 내로 쑥 들어가. 10%만 나와. 10%만. 그럼 90%는 체내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분해 효소가 없어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여 저장하거나 배출했다. 그래서 피부로 유입된 방부제 파라벤의 경우에 여자 유방 환자의 거의 100%가 파라벤 성분이 나와 몸에. 이게 이제 방부제거든요. 그다음에 암의 4분의 3이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에도 방부제가 들어가잖아요. 화학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은 흡연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의 전체 면적은 5.5평이래요. 5.5평. 그 다음에 무게 3kg고, 그래서 피부 흡수에 돼가지고 간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장기의 축신. 장기에 이제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암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만의 흡수력을 일로 봤을 때 이만은 6배의 흡수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는 3.5배. 입안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턱은 13배. 등은 17배. 겨드랑이 3.6배. 팔 안쪽이나 손바닥은 팔 안쪽은 1배, 항문은 1배, 손바닥은 조금 0.83, 발뒤꿈치는 0.14, 좀 흡수가 좀 적죠, 뒤꿈치는. 근데 문제는 생식기가 42배야. 뭐야? 거기 아주 민감한 거예요. 피부가 약하잖아. 이게 남자든 여자든 피부가 거기에서는 바로 점막으로 들어가 버리고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42배나 빠르대요. 이게 흡수력이. 그래서 이때 화장품이나 그 우리 세제 이게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아까 이 피부 드린 거 있죠? 여기에 피부 해독도 해요. 그다음 코로 들이마신 것은 제가 이 대기 오염이죠, 대기 오염. 네. 요새는 뭐예요? 중금속은 많죠. 떠다닙니다, 떠다녀. 그다음 미세먼지 많고. 자,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돼요? 코로 들어와서 바로 호흡기로 들어오죠. 거기 박혀 걸려서 안 나와요. 그래서 폐가 안 좋고. 그래서 폐도 배출해야 돼요, 이걸. 이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까지 파고들어서 변이 유전자를 만들고 비정상 세포로 변질되어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 호흡하기 때문에 바로 기관지로 들어가서 바로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전신을 바로 끌어버려요. 빠져나오지 않고. 이걸 알겠죠? 우리가 가리가 나온다 이거는 뭐야?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배출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배출을 이렇게 막 가리가 나오니까 뭘 써요? 거기다 써버리는 거야. 안 나오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것은 90%는 그래도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90%는 나와. 그러나 10%는 몸에 저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평균이지만은 독을 많이 먹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때 농약을 많이 친 채소를 먹고 쌀도 막 비소가 생긴 그런 걸 먹고 고기도 뭐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양약도 좀 먹고 비타민도 먹고 이러면 다 뭘로 간다? 독으로 간다. 그죠? 뭘로 살아야 될지 너무 많이 알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가 살이 비만 있죠, 비만. 비만도 이게 독이 들어와 먼저 독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비만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 독을
지방이 쌓여. 그럼 이게 비만 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비만하게 돼. 보면. 그래서 이제 해독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흡수는 그래도 90%는 체외 배출인데 소화기에서 분해하고 해독하고 설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가제가 많죠. 그다음 음식물의 원재료에도 아까 돼지 동식물에도 다 농약이 들어가니까 항생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 음식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화학물질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다음에 독성의 환경이 매일 우리는 독성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이게 산소가 부족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그래서 2% 정도에 항상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산소 더 부족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죠. 2%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2% 정도는 몸에서. 근데 이 활성산소가 항상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작용도 해요. 암세포도 죽여. 적당하게. 암세포가 이 활성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을 때는 암세포만 공격하고 염증 있는 것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정상적인 세포도 죽여버린 거예요. 많으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졌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불안정해. 활성산소가. 왜? 전자가 없어. 전자가. 그러니까 내가 전자가 없으니까 불안정해. 그러니까 여기서 뺏어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변하는 거야. 이게 세포에서 핵에서 전자를 뺏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가 변화를 일으켜. 이게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요. 자, 제사 과정에서 약 2% 제사와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문제가 된다. 인체의 면역이 병원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아주 좋은 활성산소죠. 근데 전자가 부족한 활성산소는 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하며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고 암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다? 공기 부족, 산소 부족이다. 그래서 90%, 질병의 90%는 활성산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식품 섭취를 해야 되고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생활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숙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해독이에요. 우리가 해독을 잘하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이게 호흡만 해도 숨만 쉬어도 독이 들어오는데 대신 뭘 잘해야 돼? 해독을 잘해야 돼. 그래서 뭐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 체온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아까 휴식을 명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야. 그 다음 음식도 이왕이면은 좀 적게 먹고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은 채식 위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동물의 단백질,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이 문제예요. 요거는 안 돼. 이게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거나 따뜻한 물을 먹거나 체온을 높여주거나 이런 게 정신 명상을 하거나 소식하거나 채식하거나 그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을 해독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목욕도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이 있죠. 그래서 또 뭘 해요? 좀 나체로 집안에서 이렇게 나체로 풍욕을 즐기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산소를 걷는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해독이 중요한 겁니다. 해독.
이런 것 자체가 잠 잘 자는 것 자체도 해독이에요. 잠이 모양이라 했잖아. 그렇죠. 잠 잘 자는 것도 해독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온몸이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은 전신에 혈액 공급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기하세포가 나타나죠. 그죠? 스트레스로 순환이 안 돼.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 필요한 물질을 못 받는 세포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기하세포라 그래. 세포도 좀 기하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간에서 시상업에서 이걸 인지해가지고 간에서 야 빨리 있는 물질을 빨리 보내. 그래가지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들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미네랄이라든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영양분 같은 거 이런 건 다 이제 그 기하세포로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간에 저장되어 있을 미네랄이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영양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소모가 되고요. 그럼 나중에 그게 부족해지면 국가가 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내 몸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계속 받게 되면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세포가 배고픔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방이에요. 지방은 무조건 내연이 나와. 활성산소가 나와.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발생한다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해독이라는 거니까.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넘겨보시고. 자, 해독의 필요성. 자, 요즘 세상에는 중금속이 많아요, 중금속. 중금속. 이게 이제 비중 4 이상인데, 4 이상. 중금속이 많아요, 중금속. 근데 이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안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세입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진지를 들어갔는데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그런 경우 많죠. 그래요. 그게 다 이제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거기 접착제가 다 또 그거고 벽지도 마찬가지고 천정 뭐 이런 거 다 화학 성분이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배기가스에는 산화질소물에 미세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중금속 중에 카드뮴. 여러분 저기 이따이라고 들어봤죠? 이 카드뮴 중독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대사가 어려지고 생명까지 유지되고. 비소는 쌀에도 많이 나온대요. 쌀. 그 쌀을 깨끗이 씻어야 되네. 씻으려면. 그 다음 먹거리에 함유가 많이 돼 있고 암의 원인이면서 또 생수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그 다음 필수로 오염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30년에서 40년 동안 체내에서 안 나오고 축적됩니다. 아까 피프로닐, 아까 닭에 진드기 없앤다고 뿌린다고 그랬죠? 이거 피프로닐. 그 다음에 이제 나북 같은 경우는 신경조절 장애, 근육 활동 저해, 무기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글로빈이라는 철이 붙으면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긴 해. 철이 붙어서.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수은이 들어가면은, 납이 들어가면은, 납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철 대신 더 빨리 붙어버려. 그러면 산소를 운반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혈구가 나쁜 적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 수은은 산소 결핍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어렵게 한다. 망간은 성장 부진과 생기 능력 저하된다. 자, 아까 지방이 어떤 거 있어요? 독이 들어가면은 지방이 싼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만하게 된 사람들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해독을 먼저 해야 돼. 해독. 장청소. 그러니까 해독을 안 하고 비만 치료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요요 현상입니다. 다시 붓고 다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음인들 비만을 어떻게 하냐면은 해독과 동시에 살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독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해독을 시켜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인체의 독이 최소 1에서 3kg의 독이 있어요. 그다음 숙변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장에 숙변이 변이 잘 누더라도 5kg 정도의 숙변이 있어. 대단하네요. 와. 그다음에 그 변비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지. 10kg까지 있다. 와. 정말 심각해. 5에서 10kg. 자, 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숙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 장에 붙어 있는 거야. 장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간으로 들어가서 다 이 전신의 독성을 계속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숙변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미생물들이 나쁜 놈들이 많이 있겠어. 그죠? 그래서 숙변을 하면 이렇게 검하게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황금색이 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장색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독할 때 보면은 독과 숙변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단계는 비만 치료할 때 세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비만 치료를 해줘야 돼. 이제 비만 치료. 생활 습관도 바꿔주고 이렇게. 그래서 해독의 문제를 먼저 일으키게 된다. 자, 비만의 원인은 독이 몸에 대사 질환을 일으키고 연소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부족하게 되고 체온 저하를 발생한다. 해독 후 요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열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거나 숙면을 못 취하거나 열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몸에 부담을 준 경우에 그 다음에 해독 중에 다시 다른 독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해독시켜 놓으면은 몸은 정말 깨끗 순수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해독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쪽쪽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독이 이렇게 들어왔어. 바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해독 전, 중, 후에는 음식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먹어야 돼. 깔끔하게. 몸에 좋은, 정말 좋은 걸로. 근데 그때 그 마트에서 부대찌개 사갖고 먹으면 될까요? 라면 먹으면 될까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독 전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육류와 해류, 면 종류를 피하고 소화되기 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그다음에 해독 4시간 전에 물 위에는 금지고 또 업무나 스트레스를 배제해야 돼요. 이것도 독이니까 스트레스도 독이니까 아까 말했죠. 그다음 체온 상승시키고 최대한의 상쾌한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의 그 기간은 며칠로 가요? 3일로 보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는 있는데 왜 3일로 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젖이 3일 동안 안 나온대. 엄마 젖이. 그때 3일째 지나서 그 다음 나온다는데 이 3일째 그러니까 자연분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태변이 나오잖아요. 태변이 나와서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해독을 한번 해. 그러니까 이제 양수에 있는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3일 동안 그 태변, 검은 변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전목된 힘이 풍족하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란색 똥, 황금색 똥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3일간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3일 동안. 그래서 해독은 3일 정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좋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먹고 몸 안에 찌꺼기와 독성을 넣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몸은 독의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은 뭐 보니까 3일 코스, 7일 코스, 15일 코스, 30일 코스에 따라서 몇 번 정도 해야 되는지 이제 횟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독할 때 항상 열이 필요하대요. 열. 야, 뜨겁게 해주는 게. 왜냐하면 독이 축적된 상태는 체온이 낮대요. 열 부족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열이 동반돼야 독이 빨리 배출되고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다가는 뜨겁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우리 머리를 맑게 해주란 말을 하잖아요. 왜 여기 뜨겁게 하냐면 이 시상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까 저편을 벗겨놓은 얘기가 시상하고 있는데 시상하고에서 열 조절을 해줘. 그런데 내 몸이 다 뜨겁다고 생각을 해. 이 뜨거우니까 내 온 몸이 뜨겁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차게 해야 되잖아요. 차갑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버려. 그러면 이 머리를 뜨겁게 해놓으니까 시상하고가 어떻게 인식해? 내 온 몸이 뜨겁구나. 너무 덥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차갑게 해야겠다. 온 몸의 체온을 낮춰버린다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머리만 빼고 다른 데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독 시 소금은 필요하대요. 근데 해독 과정에서는 조금 안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금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미네랄의 보고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저자가 한 말은 내가 좀 인정을 안 하는 게 세포 안에는 60%의 물인가? 40%, 세포 안에는 60%, 여기 세포 안에는 60% 물이 있고 세포 밖은 40%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이건 다 체질마다 좀 틀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체질마다 요걸 조절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독 시에는 소금을 먹지 마라 이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의민들은 소금을 좀 진하게 타가지고 먹으면은 변을 잘 봐요. 그러니까 장 세척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소금물을 좀 진하게 해서 먹는 게 의민들은 이렇게 먹어주는 거고 지금 여기에 태양인과 소양인 유튜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써요. 각 체질별로 또 이게 또 변을 나오게 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의민들은 차라리 소금을 계속 먹어주는 것도 몸에 탈진이 안 되고 또 변이 잘 나와. 태음인이거든요. 이렇게 태음이. 변이 잘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친구한테도 태음인인데 너 해독 좀 해라 해가지고 지금 소금을 먹이고 있는데 변은 잘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해가죠? 박사님 말씀 중에 미네랄 보고면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미네랄이 많이만 좋겠네. 그냥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야. 적당한. 아니 그래서 보고라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우리가 간을 하는 게 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먹거나 할 때 생각을 해봐요. 네. 뭘로 해요? 간을? 소금이 간장, 소금. 대답은 소금으로 하지. 집에서 가고 다 설탕으로 하고 있고. 그 설탕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음료수 먹고 음료수 그냥. 뭐 주스에도 다 당이 있잖아요. 액당. 옥수수로 만든 당이야, 액당. 다 그걸로 있잖아, 간. 봐봐요. 그게 설탕이라든가 액당, 우리가 커피 먹을 때 또 막 타서 먹고 막 시럽 타서 먹잖아. 그죠? 그게 먹다 보면은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어? 설탕에 익숙해져 있어. 그럼 이 설탕이 익숙해지면은 설탕이 가장 빨리 당을 올리는 거예요. 설탕으로 우리가 간을 하는 게 익숙하다니까요. 이 설탕으로 당을 빨리 올려. 그러니까
힘이 확 솟는 것 같아. 에너지가 확 솟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금방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의 변화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뇨 쇼크 올 때 뭐래? 사탕을 먹잖아. 응. 그게 확 올라가고 갑자기 올리는 거거든. 그거는 초콜릿을 먹잖아.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뭐에 익숙해져서 가능한데 설탕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달콤한 걸 좋아해.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빵이 다 뭘로 설탕으로 돼 있잖아. 설탕에다 막 어. 얼음을 또 막 넣어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설탕으로 간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예. 그게 문제는. 근데 우리가 입맛이 설탕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소금을 다 물잖아요. 토해져서. 그래서 설탕을 줄이고 뭘로 해? 소금으로 해. 설탕은 다 독이야, 독. 그러니까 소금으로 하면 돼요. 이제 이해가죠? 이 간이 우리가 설탕을 줄여서 그것만큼을 소금을 먹어줘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마라 말이야. 잘못된 거야. 맞아. 무슨 말이겠죠? 싱겁게 먹으니까 위장이 달라서 다 병원에 간대. 그렇죠. 그 의사들. 물도 많이 마시고 예. 물도 좋은 물 마시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넣어줘요. 그렇지. 미네랄이 많고. 이왕이면 또 좋은 소금으로. 이게 넣어서 먹어요. 커피도 가끔씩 또 넣어서 먹어요. 네, 설탕 넣어서 먹는 거 똑같잖아요. 콩국수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설탕 넣고 어떤 사람은 소금 넣고 근데 다 단맛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에 길들여져 있냐? 이게 설탕은 100kg. 설탕 먹을 만큼을 다 뭘로 바꿔야 돼? 소금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일단 건강 문제는 많이 해결이 돼. 이게. 그럼 독성도 많이 해결이 된다. 왜냐면 몸 전반적인 미네랄이 되니까 이거 미네랄 보고예요. 소금을 안 먹, 생명이잖아 소금이. 근데 조금 속 넣어라 이러면 아유 짠 건 안 된대 의사들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그러니까 간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래서 이제 설탕을 익숙해져 있는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은 소금을 이렇게 물고 있으라 그래 그냥 물고 있으라 그래. 그럼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소금에 적응을 해. 습관. 그리고 이렇게 살짝 물고 있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막 빨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살짝 이제 조금씩 물고 있는 거지. 입안에 병도 없어져. 잇몸 질환도 없어져. 우리 옛날에 코 해볼 때 뭘로 했어? 식염수로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상처 났어. 드레싱 뭐예요? 식염수잖아. 생리식염수. 0.5 몇 프로 들어와 있는 식염수잖아요, 그게. 생리식염수예요. 눈에다 넣는 게 뭐야? 생리식염수야. 약하게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생리식염수. 그 식염수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농도를 맞춰 놓은 거야. 그걸로 소독하고 드레싱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을 설탕으로 하지 말고 소금으로 하면은 이제 됐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빵을 이제 하더라도 소금으로 간을 하는 빵을 먹어요. 우리가 뭘 할 때도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이왕이면. 그러니까 간장 옛날에 조선 간장이 이래 좋구나. 그렇죠. 약이구나. 거기서 맞춰서 이제. 그래서 올바른 해독은 배출을 많이 해도 탈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할 때 소금을 먹어줘서 탈진을 하는 거예요. 또 막 설사를 시켜. 그럼 또 탈진이 안 생겨. 오히려 가벼워. 해독에 따른 탈진은 매우 위험하며 올바르지 않은 해독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원래는 이 몸매를 평생 유지했는데 딱 3년 동안만
90kg일 때가 있었어요. 살쪘네. 지금 키가 얼마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딱 그때가 90kg. 90kg. 좀 살이. 그러니까 아주 건장했죠. 어. 그래서 후배가 전화를 한 거야. 형님, 이제 제가 소음이니까 지금 한 소음인 아이가 2년 3개월인가 그 정도 됐는데 형님 140, 그러니까 100kg에서 140kg를 늘렸다는 거야. 소음인인데, 전형적인 소음인인데 이거 어떻게 빼야 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뺀 이야기를 해줬지. 내가 장세척 3번을 시키고 이제 약이 있어요. 소음인 약을. 그거 먹고 3번을 시킨 다음에 소음인 약을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소음인이 제가 소음이니까 소음인이 맞는 이제 몸이 되면서 나한테 제일 안 좋은 거 하나를 딱 먹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맥주. 저녁에 맥주를 먹으면 아침에 빡빡 싸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척을 이제 해독을 시킨 거지. 맥주 좋은 거네 그럼 해도 싶으면. 아니 이제 나는 맥주를 이용한 거지. 어. 잠 진짜 3번 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요경이 빠지기 시작한 거야. 아 맥주. 아니 이제 내 체질에 다른 이제 소양인한테는 그게 안 맞아. 또 다른 방법이 다 있지. 그래서 이제 얘가 소음인이라고 하니까 요 그걸 이야기를 해줬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3개월 만에 90에서 56kg까지 줄어든 거지. 예. 난 그러니까 이제 그럼 형님 소음인들이 합법을 하면 쓰러지지 않나요? 쓰러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해독을 하면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탈진도 안 생기고 내가 그때 진료도 열심히 받고 정상적으로 다 했지 않냐. 네가 옆에 있었지 않냐. 맞네요. 우리 부원장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소음인한테는 합법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생각이 아니다. 해독을 시키더라도 그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독을 약이 있어요. 저희들이 장해독약을 소음인에 맞는 약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3번 먹어요. 3번. 저녁에 한 번씩이요. 3번.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쫙 나와요. 근데 해독이 했지. 해독을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몸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모임이 결혼하기 전에 그 한 달에 한 모임에 한 50군데 갔어. 50군데. 하루에 주떡 뛰기도 하고. 무슨 모임이 그렇게. JC부터 라이온스 별을 모임이 그때 많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3년 동안 90kg가 된 건데 그때부터 이제 모임을 하나씩 끊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살을 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려. 이렇게 반바지 입고 슬리퍼도 이렇게. 중국에 놀러 갔는데 여름에 아무도 안 건드려. 저런 깡패 다니면.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가 우리 결혼식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 그때는 이제 좀 빼고 있는 단계였거든. 그때는 조금 이제 한 몇 킬로가 남아있을 단계, 한 10kg 정도 남아있을 텐데 우리 큰애가 그 결혼 사진 보고 내 사진을 보고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야? 그 정도로 얘기했잖아. 근데 이 해독을 먼저 해줘야 고도 비만도 살이 빠지는. 부끄럽네요. 자, 해독 시 마셔야 할 물의 양은 보통 남녀 수분량이 67%인데 해독 전 3일간 하루 4리터 따뜻한 물로 아까 해독 중에도 따뜻한 물로 4리터 해독 후에도 4리터 이상을 먹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해독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약의 독성이 전신에 퍼져서 만성질환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보통은 해독을 하거나 하면 리바운드 현상으로 몸이 더 아파져요. 막 몸이 그러니까 해독할 때 리바운드 현상이 좀 일어나. 몸의 저항감, 아픔과 고통, 증상이 심화되고 정신의 고통. 이때 이제 해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만성적인 질병이 소실됩니다. 이게. 그래서 해독 후에 보양식으로는 미역죽이나 올갱이죽이 좋대요. 그래서 해독 중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도 우리가 다
체질별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맞춰서 해독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원래는 해독 프로그램을 하면 안 돼. 왜냐면 통제가 안 돼. 하다가 뭐 먹고 싶어. 콜라 먹고 싶어. 맥주 먹고 싶어.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이 3일 정도는 딱 이제 수식을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만 탁탁 주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0대에서 50대 건강한 사람, 경증 환자는 해독 프로그램만 해도 괜찮은데 60대 이상이라든가 중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독을 한 다음에 힐링 시스템을 같이 해줘라. 그래서 해독의 부작용을 보면은 원래는 해독을 하고 나면은 3일이 지나면은 모든 게 호전되어야 되는 게 증상이에요. 호전. 그런데 해독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한 거. 아까 해독하려면 미네랄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배제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독이 제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열을 동반하지 않는 차가운 해독. 획일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질별로 다 다르는데 맞춰줘야죠. 이렇게 체질을 맞춰서. 그래서 해독으로 인한 부작용, 냉증 발생, 피부 트러블, 요요 현상. 그 다음에 해독에 대한 거부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으로 하는 해독도 있고 일반 비전문가들이 하는 해독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대체의학들이 하는 이제 해독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톡스라고 해가지고 주스라는 해독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많으니까 해독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은 한약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태아에게도 독이 있나요? 독이 있죠. 왜? 임신부가 이미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공기 나쁘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임산부 70% 이상이 태아의 양수에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양수에서 태어났어. 독의 상태에서 태어난 거지. 그런 애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아토피, 전치, 지형이 발달.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그 태아가 발전하는 걸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꽃가루가 엄청 심해요. 꽃가루.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꽃가루 알러지가 딱 나는 일본이 꽤 많아요. 그래서 꽃가루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날씨가 어떻게 돼요? 좀 덥고 습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자라는 나무가 틀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침엽수 위주로 거의 그러니까 꽃가루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가보니까 중국도 지금 보면은 이게 손이 깔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게 많잖아요. 그리고 불 질리더라고. 그러니까 싹 그리고 이게 손 타듯이 확 태우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확 그거 봤죠? 그렇다면 거기 일본도 꽃가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봄에도 꽃가루가 있고 가을에도 꽃가루가 있어. 이게 문제야. 가을 것이 더 강해. 꽃가루.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상 꽃가루 알러지. 그래서 꽃가루 알러지가 옛날에 저한테 꽃가루 알러지 좀 해결해주라.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치료해가지고 치료법 개발돼 있는데 그때는 한 50% 정도가 꽃가루 알러지였어요. 일본이. 지금은 거의 한 70%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가루 알러지는 우리 한약이 있어요. 한약. 스프레이, 그다음에 저평골 마사지 이런 거 딱 하면 끝나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치료가 돼요. 이렇게 이거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것도 해독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좋은 점은 뭐예요? 꽃가루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7년 있으면 다시 발생해요. 그럼 그 환자 다시 다 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꽃가루가 계속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일부는 빠져나오지 않는 한.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좀 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